가장 두려워하던 거대한 적과의 숨막히는 회담을 무사히 남겼습니다. 드디어 최악의 위기를 피했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네. 정작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상대가 아닌 우리 편이 진짜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 그것도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면서 말입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다는 외교 모드에서 가끔은 공식 성명서보다 비행기 이륙 직후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지정학적 지형을 단숨에 뒤엎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방대하고 복잡한 자료들의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서 그 핵심적인 지식과 통찰만 쏙쏙 끄집어내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그 왜, 그리고 어떻게를 짚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댈 대상은 바로 2026년 5월 15일에 막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그리고 그 직후에 그가 쏟아낸 대만 관련 발언들이 몰고 온 엄청난 지정학적 파장입니다. 맞아요.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글로벌 안보의 룰 자체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우리가 원문 자료들의 바탕으로 깊게 짚어볼 겁니다. 네, 그런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들을 다루는 우리의 원칙을 청취자님께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이 내용에는 미국 정치권의 팽팽한 논쟁, 그리고 대만 내부의 여야 갈등, 또 좌우를 막론한 다양한 정치적 시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특정 입장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거나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역할은 오직 원문 자료에 담긴 주장과 사실들을 정말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그 안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뿐입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순간 정작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진짜 메커니즘을 놓치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2026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특히 대만 해협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극도의 긴장 상태였잖아요. 엄청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거센 압박에 밀려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하겠다, 아니면 아예 미국의 입장을 바꿔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팽배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회담 기간 이틀 내내 대만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틀간의 침묵이 대만에게는 얼마나 큰 안도감이었는지 모릅니다. 5월 15일 그 베이징 공항에서 환송 행사가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트랩을 오를 때까지만 해도 대만 지도부는 완전히 가슴을 쓸어내렸겠네요. 그럼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면서요. 무기 판매 제한 같은 그런 치명적인 양보가 공개적으로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신호로 읽혔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에어포스 원,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의 이륙과 함께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떠나기 직전을 녹화한 폭스뉴스 인터뷰,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을 불러 모아 진행한 간담회 발언이 연달아 터져 나왔거든요. 대만 입장에서는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을 법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진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그 발언들의 배경이 되는 회담 첫날 밤의 디테일입니다. 첫날 밤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회담 첫날 저녁 식사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대만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중 간의 무력 충돌, 그러니까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인 레드라인을 그은 거죠. 와, 세계 최강대국 두 지도자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 한쪽이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했다는 건데, 과연 미국의 대통령은 그 강력한 경고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강하게 반박하면서 미국의 오랜 동맹 기조를 재확인했을까요? 기자의 그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대답은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영어로 I heard him out 이라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헉, 끝까지 들었다고요? 네, 이 발언의 외교적 파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끝까지 들었다는 건 단순히 귀를 열어두었다는 걸 넘어서 시 주석의 경고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그 무게감을 인정했다는 뉘앙스를 확 풍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 방위 공약을 단호하게 방어하는 대신 상대방의 그 무서운 울음장에 일종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거 청취자님, 마치 롤러코스터가 천천히 올라가며 승객들을 안심시켰다가 정상에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수직 낙하해버리는 것과 같네요. 겉으로는 조용히 회담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 중국이 전쟁 날 수도 있다고 화내길래 가만히 들어줬어 라고 동네방네 떠든 셈이니까요. 게다가 이게 단순한 뉘앙스 문제를 넘어서 대만의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조이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연결됐다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그 실질적인 위협, 바로 무기 판매 문제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2월에 이미 11조 달러라는 기록적인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잖아요. 해외 승인까지 다 마친 약 130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무기 패키지의 최종 서명을 돌연 연기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청취자님, 제가 약간 반대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중국과 거대한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분위기를 안 망치려고 잠시 무기 판매를 미루는 건 예전 미국 대통령들도 종종 썼던 외교적 관례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납세자들 시각에서는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고 실리를 챙기는 좀 현명한 지연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 말씀처럼 일시적인 지연 자체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만을 공포로 몰아넣은 건 그 지연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설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 때문입니다. 논리요? 어떤 논리였겠네요? 그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130억 달러 패키지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중국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무기들을 솔직히 우리에게 아주 좋은 협상 카드라고 대놓고 불렀어요. 잠깐만요. 무기 판매를 보류라고 중국과 협상하겠다는 건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누군가의 우산을 인질로 꽉 잡고서 비를 내리는 당사자인 중국과 협상하겠다는 것과 같지 않나요? 대만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생존에 걸린 문제인데 말이죠. 아주 뼈아픈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 보류라는 단어의 법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무게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1979년에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서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법이라는 거군요. 네, 법입니다. 나아가 1982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사전 협의하거나 무기 판매를 중단하기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육항 보장을 약속했어요. 대만의 안보를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게 무려 44년간 이어져 온 철칙이었습니다. 와, 44년 된 일관된 원칙이자 약속이었네요. 그럼 기내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분명히 그 레이건 대통령의 약속을 꺼내들며 질문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의 지금 발언은 미국의 오랜 약속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요. 맞아요. 기자가 바로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1980년대는 아주 먼 옛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아쳤죠. 헉, 세상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 간의 굳건한 안보 원칙을 그건 너무 옛날 일이라는 한마디로 그냥 무력화시킨 거네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본다면 현재 미국의 외교 철학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과거 미국의 동맹 관계가 민주주의 수호나 전략적 균형 같은 가치 기반의 연대였다면 지금은 철저히 손익계산서에 기반한 거래적 외교로 전환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동맹국이나 파트너의 생존권마저도 장부상의 숫자가 안 맞으면 언제든 협상형 칩으로 삼아 거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던진 거죠. 그 장부상의 숫자, 경제적인 득실을 이야기하시니까 무기 판매 보류 문제와 아주 기묘하게 얽혀있는 또 다른 뇌관이 바로 생각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쏟아낸 그 날선 비난들 말이죠. 네, 반도체는 이 복잡한 퍼즐의 또 다른 핵심 조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고 계속 재차 주장하면서 대만의 모든 칩 제조 능력을 궁극적으로 미국 영토로 옮겨야 한다고 아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분명히 의아하실 텐데요. 네. 우리가 살펴본 자료를 보면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2월에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일환으로 무려 2,500억 달러라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굳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규모죠, 정말. 대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엄청난 입장료를 냈으니 이제 동맹으로서 보호받겠지? 라고 기대했을 텐데 돌아온 건 여전히 너희가 우리 산업을 훔쳤다는 비난이었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그 예측 불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500억 달러 약속 직후에는 비난이 좀 잦아들었거든요. 근데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온 직후에 다시 그 도둑질 프레임을 쓱 꺼내든 겁니다. 야, 정말 예측이 안 되네요. 게다가 반도체 산업을 모두 미국으로 옮긴다는 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메커니즘이에요. 대만의 TSMC가 단순히 공장 하나 달랑 지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협력사들이 있겠죠? 네, 신주 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이 수십 년단 거미줄처럼 얽혀 만든 거대한 생태계인데 이걸 무 자르듯이 미국으로 통째로 뽑아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걸 요구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 대만의 무기 판매를 계속 쥐고 흔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제가 읽은 자료 중 가장 황당했던 파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13억 달러 무기 패키지 건을 두고 대만을 운영하는 사람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나선 부분 말입니다. 아, 그 부분.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겠다는 건데 아니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무기 문제를 직접 챙겨주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 발언이 대만에게 축복이 아니라 완전 재앙에 가까운 외교적 지진인지 이해하려면 미중 관계의 그 묘묘한 룰을 알아야 해요. 어떤 룰이죠?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이후 미국과 대만의 현직 최고 지도자가 직접 소통하는 것은 철저한 금기였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레드라인이기 때문이죠. 아, 아예 통화 자체가 금기였군요. 네, 유일한 예외가 2016년 트럼프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 총통과의 축하 전화였는데 그때도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 현직 대통령이 무기 판매라는 그 초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대만 총통과 직접 거래를 시도하겠다는 건 단순히 프로토콜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럼요. 중국을 극도로 자극해서 대만을 훨씬 더 큰 화약고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꼴이 되겠네요. 게다가 그 무기는 중국이랑 협상을 카드라면서요. 정말이지 어느 장단의 춤을 춰야 할지 모를 혼돈 그 자체입니다. 바다 건너 대만 내부의 충격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대만 국내 정치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당장 난리가 났겠네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그가 대만 독립을 추구하며 미국을 불필요한 전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와, 이건 중국 정부가 평소 라이 총통을 공격할 때 쓰는 논리랑 소름 돋게 일치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중국의 선전포고 같은 논리가 나온 거나 다름없죠. 라이칭더 총통은 즉각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뒤로 물러설 곳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라이 총통은 즉각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는 대만은 이미 사실상 주권 독립국이라는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재확인했어요.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단어가 꽤 중요합니다. 사실상이요. 공식적인 법적 독립 선언을 해서 중국에게 침공 명분을 주는 건 딱 피하되 현실적으로는 이미 주권을 가진 국가라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즉 현상 유지를 강조한 거죠. 아, 정말 치밀한 워딩이네요. 그러면서 대만은 결코 다른 국가의 협상 테이블에서 희생되거나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딱 쐐기를 박았습니다.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협상 카드 발언에 대한 아주 필사적인 항변이네요. 사실 대만 정부, 특히 지금 집권당인 민진당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이런 변심이 더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뼈아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피 터지게 싸웠던 그 예산 말입니다. 맞습니다. 대만의 비극적인 정치 상황의 메커니즘을 쓱 들여다보면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그 13억 달러어치 무기들을 사기 위해 대만 집권 여당은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정치적 피를 흘렸거든요. 반대가 심했나 보군요. 친중 성향의 거센 야당 반발을 뚫고 무려 몇 달간의 격렬한 입법 전쟁 끝에 25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을 간신히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와, 250억 달러를요? 네, 오직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을 맞추고 미국 무기를 사서 우리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그 명분 딱 하나로 밀어붙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당 국회의원들이 온갖 정치적 타격을 입어가며 기껏 250억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서 가져갔더니
정작 물건을 팔아야 할 미국의 최고 책임자가 이건 우리한테 좋은 협상 카드인데 내가 중국한테 뭐 좀 받아낼 때 쓸게 라고 툭 던져버린 거잖아요. 완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격이죠. 그러니까요. 그로 인해 대만 내부의 정치 지형은 지금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도 완벽한 정치적 무기가 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기회겠네요.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맹신해선 안 되며 중국 본토와의 대화와 경제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쭉 주장해 왔습니다. 이른바 미국 의심론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가 그들의 주장에 너무나 완벽한 명분을 쥐어준 겁니다. 거 봐라. 우리가 뭐라 그랬냐. 미국 하라는 대로 돈 다 퍼줘봐야 결국 우리를 벼랑 끝에서 중국한테 팔아넘길 거다. 그러니 차라리 베이징이랑 대화하자. 이렇게 팍 치고 나오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다가오는 11월 대만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2028년 총통선거까지 국민당은 이 미국 배신 프레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시작된 외교적 불확실성의 나비 효과가 타이베이 정권교체 가능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태풍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한 명의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충동적으로 쏟아낸 말실수나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섬나라의 억울한 사연 정도로 넘길 일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아니죠.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질서를 든든하게 지탱해왔던 그 동맹과 약속이라는 글로벌 신뢰 인프라 자체가 어떻게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생중계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베이징 회담 직후에 대만이 느꼈던 그 짧고 달콤했던 안도감은 결국 지정학적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잠시 바람이 멈췄던 아찔한 착시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착시 현상이요? 안보와 생존권을 철저히 경제적 득실표로 치환해버리는 이 거래적 외교의 부상이 대만 해협이라는 세계 최대의 화약고를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이번 사태가 똑똑히 증명하고 있는 거죠. 44년 된 안보의 철칙이 먼 옛날 일로 가볍게 치부되고 한국과의 생존이 강대국의 아주 좋은 협상 카드로 전락해버린 냉혹한 현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결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라이칭더 총통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아니면 대만은 더 큰 경제적 거래를 위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체스판의 말로 남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끝없이 탐구하는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역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로 쭉 꿰어보면 결국 세계 정세가 움직이는 숨은 동력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탐구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짚어본 이 묵직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맺어온 굳건한 국제안보조약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철저한 계산기 앞에 협상용 미끼로만 취급되는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다면 네.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믿어왔던 동맹이나 자유와 가치의 연대라는 숭고한 단어들의 유통기한은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어쩌면 벼랑 끝에 선 대만의 운명이 이 거대하고 두려운 질문에 대해 역사가 내놓는 첫 번째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의 끝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쉽게 답을 내리기 힘든,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하고 숨막히는 지식의 미로를 끝까지 함께 빠져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줄 어디서도 듣지 못할 새롭고 파격적인 자료들을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